모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하고 같은 신분을 왜 하셨습니까? 따님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시신은 왜 방치되셨습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시신 방치하면서 못 살아서 죄송해요. 생겼네요. 인간은 목사 아니에요. 기독교계 수치 저런 날 어떻게 목사입니까? 오전 변호사님. 목사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닙니다. 치르지 않고 이 시신을 그대로 방치해서 거의 미라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은 법적인 테러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치사된 근데 검찰에서 구형한 형량이 목사한테는 징역 14년, 아내한테는 징역 12년을 구형을 했는데 1심 재판부에서요. 목사에게는 징역 20년 그리고 아내에게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구형량보다 통상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더 높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재판부에서 굉장히 죄질을 불량하게 봤다는 얘기고 네. 2022년에 아동학대 치사 양형 기준이 강화가 돼도 가중 지금 최대 한도가 15년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지금 20년이 선고가 됐다라는 것은 경합되는 다른 범죄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무겁게 처벌이 된 겁니다. 그런데 목사부가요 양형이 무겁다라고 하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와 이런 진짜 후한 진짜 이렇게 낯짝이 두꺼운 자기들의 범죄에 대해서 석고도 이제 반성하는커녕 형량 무겁다며 항소했다는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뭡니까? 항소심 재판부는 딸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아버지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받았다. 1심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것 를 받아들이지 결정을 내렸는데 이 부분도 지적을 합니다.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종교적 이유로 딸을 방치했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옳은 종교적 신념인지 의문이 든다고도 명시적으로 반시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24일 대법원은 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라는 말을 어디다 갖다 붙여요 진짜 유인경 평론가 진짜. 종교단 신념이라는 단어의 명예훼손을 한 셈인 거죠. 그렇죠. 사실 뭐 기독교 목사님만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모든 성직자들이나 종교를 보면 종교의 기본은 목사님이 옆에 계시지만 사랑이에요. 네. 구원보다 사랑이 먼저인데 딸을 사랑했다면 저렇게 할 수 없는 거고요. 오직하면 2심에서 형이 드러났듯이 다시는 종교적 신념이라는 말을 빙자해서 이런 아픈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맞아요. 정말로 경악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목 보세요. 뭔가 심상치가 않네. 10도 안 올렸는데 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까요, 허준 변호사님? 10도 안 올렸는데 신부님이 답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사연이냐면 네. 예비 신부의 본인 사연입니다. 결혼 약속 다 하고 다 뭐 이제 날짜도 잡았지만 아직까지 예식을 올리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혼집이잖아요. 그렇죠. 신혼집은 먼저 구해져서 일단 입주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야. 그런데 입주 날에 아직 이제 시간도 많고 뭐 예식도 본격적으로 올리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짐을 뭐 다 옮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한 번에 오지를 않아요. 이게 순서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가구 같은 경우에는 또 사이즈도 맞아야 되고 하니까 이 형님 왜 이렇게 잘하세요, 진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몇 개만 우선적으로 배송을 받아서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입주 날 맞은 물품이요. 네. 침대, 냉장고, TV, 소파 이런 큼직큼직한 그런 가구가 들어왔대요. 제일 기본적 중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너무 당당한데. 당당하잖아요. 그리고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러네요. 결혼도 안 했는데 저렇게 시부모님 행세를 하시면 좀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비 시부모님이 지금 슈퍼가 그림 잘 보이시죠? 잠잘 침구, 태양의 용품, 그러니까 태양의 거예요. 이제 큰 물건밖에 없잖아요. 태양의 용품까지 챙겨가지고 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방송이 나온 거예요. 시아버님 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 여기는 큰 물건만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럼 자기 본가에 가서 자고 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비 신부가 저를 신혼집 놔두고 무슨 본가에서 자니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거기에 큰 물건만 있고 없다니까요. 내가 뭐 옷이나 이런 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는 상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예비 신부는 본가에 가서 자고 저 예비 이 사연을 접하고 사람들 잘 살려고 하는 미신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불까지 준비해서 와서 주무셨겠죠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옛날에 우리 집 이사할 때도 할머니가 새집 따라오셔서 가마솥에 귀신이 산다고 그걸 옮기시고 같이 주무셨어요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제가 무지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 액마기 풍습은 듣도 보다 처음 들어본 얘기 많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윤계 변호사님? 아, 저는 처음 들어봤고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혼집이 뭐 따로 있어요. 부모님 살던 집에 들어가서 했지 언제 뭐 따로 아파트를 마련해줬겠어, 뭐 해줬겠어요. 그런 풍습은 정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하는 거였고, 제가 알기로는 백마기를 한다면 젊은 사람들이 아직 거의 돌아가신 안 했던 사람들에게 끝까지 받으라면 일찍 돌아가시라고. 근데 그거는 있어요. 서양에서도 또 우리나라 이제 출신분들도 신혼집에 딱 들어갈 때 접시를 하나 깨고 들어가요. 접시를 깨서 접시가 깨지면서 짱 하는 소리로 귀신이 날아간다는 얘기 들었지만 저렇게 친구와 세면용품까지 들고 있었던 액모를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몰라도 엉터리 방터리 액막이 터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무지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바람막이라는 말이 들어봤지만 액막도 처음 들어봤는데 허준변 선생 혹시 그럼 이 액막이 아닐까요라는 일부 누리꾼분들의 반응에 혹시 그 예비 신부, 예비 며느리분도 반응 수긍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의 액막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 액막이는 왜 아들만 하느냐라고 하면서 발끈해서 다시 글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며칠 뒤에 혼자 사는 예비 신우도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비 신부님은 당일에 가보지도 않으시고 아직까지도 그 신우가 이사한 집에는 가보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액막이 하려고 하면 미리 며느리한테 이렇게 설명도 좀 해주시고 우리가 가서 나쁜 기운 받고 올 테니까 먼저 자는 게 어떠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비 신부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추가적인 반응에 대해서 혹시 잠깐의 얘기는 내가 처음 들었는데요. 장장모가 와서 같은 거 여러 의미에 드는데 예비 신부한테 민감한 누리꾼이 얘기하니 요즘 누가 액맞기를 그럼 조용히 주무시고 가시면 되지. 왜 본가에서 며느리 잡다고 타박하나요? 이런 얘기도 있고 요즘 대부분은 안 하는 풍습이고 만약 그런 거라도 집주인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게 맞죠. 아들 믿고 들이닥치신 거고 신호대기 안 간 건 사위 눈치 보셨나 봐요. 좀 있으면 현관물 비밀번호 공유하자고 하겠네요. 아닌 건 초반에 확실히 선을 그어야한다. 이런 의견입니다. 야, 요 네티즌분은 아마 경험이 있으신가 보죠. 정말 정확히 얘기를 하셨는데 최재문 교수님, 사실 뭐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이 액막이 같은 걸 안 하잖아요. 당연히 안 하죠. 그 양막이라는 게 있지도 않고요. 그건 있지도 않는데 이런 부분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되는 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신부란 분이 본가에 자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라. 우리가 먼저 자고 그럼 너희가 와서 들어와서 자면 더 좋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죠. 그런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 댓글로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맞지 않고 예비 신부한테 자라고 그랬어요. 너도 왜 여기서 자지 왜 집에 가서 자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멀쩡한 신혼집 가서 왜 니가 됐을까니 뭐 그런 거죠 이거 지금. 맥락이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 논리적으로 해서는 이거는 그냥 댓글 올리신 분이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원래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남편의 역할이 중요해요. 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중간에 누가 역할이 중요하면 남편입니다. 예비 신랑. 예비 신랑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렇게 정말 우왕 이렇게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 오시는데 같이 거기서 또 잠자고 아내들 분은 또 집에 가서 자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걸 저는 예방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신랑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시부모님들도 이제는 많이 바뀌셨어요. 요즘은 그런 생각 하신 분이 없는데 남의 집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자식이 결혼해서 분가해서 사는 집이라도 내 집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집에 갈 때는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특히 가족 간에 더 예의를 갖추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가족들이랑 함부로 대하거든요. 아내든 남편이든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와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에게 다른 사람에게 대하듯 예의를 잘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명준의 뉴스 파이트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머 세상 이게 무슨 회계 망치한 얘기예요. 하재는 평범하님 세상에. 저게 배우 박문희 씨의 사연인데 어머나? 박문희 씨가 두 번의 결혼과 두 번의 이혼을 겪었습니다. 과거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결혼 당시에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2000년 5월 달에 박문희 씨가 연애 33일 만에 결혼을 해서 결혼하고 2년 만에 아이를 얻게 됐는데 바로 그때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박문희 씨가 뭐라고 거 있어? 얘기했는지 검은 거? 직접 없지? 응. 그때는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너 씨, 세탁기 뭐 봐. 그러라고 그냥 딱 그랬는데 뒤풀이 자리에서 어떤 여자를 만났나 봐요. 근데 솔직히 저한테 들키지는 않았어요. 들키고 말고 할 만큼의 제가 그 정신적으로 그렇게 신경을 쓸 수도 없었고 제가 그때 산후조리원에 있었거든요. 내가 뭐 차라리 몰랐으면 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네 남편 지금 바람 났다. 세상에 박은희 씨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지금은 어렵게 털어놨지만 일단 놀라운 게요. 바람도 차근차근 얘기해 보겠지만 산후조리원에 있다는 얘기는 지금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건데 지금 남편이 낙선을 간다니 와그 발상 자체부터 정말 황당하네 진짜. 20여 년 전 얘기인데 지금 다시 들어도 얼마나 천불이 나겠습니까? 박문희 씨는 원래 아이를 낳고 친정어머니가 산후조리를 해주시기로 하셨지만 어머님이 허리를 다쳐서 돌봐줄 형편이 안 돼서 산후조리원에서 6주의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에서도 이제 라디오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출퇴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돌보랴 또 생업을 돕기랴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근데 이 첫 번째 남편 이제 외도를 저지른 건데 사실 남성들 잘 모르시겠지만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너무 행복하고 기쁠 것 같지만 산후 우울증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서 호르몬이 전쟁을 치를 정도 되고 흐트러진 자기 몸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느낄 때 남편이 다른 여자랑 외도를 벌였다라는 걸 알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세상에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박은희 씨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 근데 남편은 그러면 싹싹 이렇겠죠. 박선배 변호사님. 100배의 사죄를 해도 마음이 풀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당시 남편은 그냥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더니 이게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박은희 씨의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낳은 지 얼마 안 됐고 저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그런데 이혼해달라고. 어우야. 저는 왜냐면 만나서 결혼을 33년 만에 했기 때문에 이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따로 산다 하더라도 정말로 저는 이혼 안 해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혼해달라고 두들겨 패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 남동생이 앰뷸런스를 자주 보내줬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거 증거를 다 남겨놓으라고. 지금 우리가 뭘 들은 겁니까? 세상 믿기지가 않습니다. 선생님 호준 변호사님. 정말 외도한 것만으로 그렇고 또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돌보지 않고 외도한 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빌기는커녕 이혼 요구를 하고 그걸 들어주지 않으니까 폭행까지 가하다니 사실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죠.
물론이죠. 방은희 씨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방은희 씨도 정말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대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혼 사건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요, 이러면은 누가 봐도 이혼 당장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혼을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혼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남편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아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혼 결정을 한다는 게 엄마로서 쉽지 않은 데다가 특히 이게 거의 20년 전의 일이란 말이죠. 지금보다 그때는 훨씬 이혼이 더 터부시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불기시됐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연예인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망설여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당시에 같이 드라마를 하던 배우 배종욱 씨한테 너무 속상하게 이걸 털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배종욱 씨가 아니 이혼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해달라는데 왜 안 해주냐, 그렇게 맞고 사는 게 어딨냐, 이혼하면서 행복 찾아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첫 번째 결혼 3년 만인 2003년 5월에 결국 이혼 도장을 찍게 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오죽하면 이제 배정옥 씨가 그런 말로 이제 달래주고 위를 주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그러면 방은희 씨의 전 남편에 대한 충격과 아픈 공포, 아픈 충격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끝인 거예요? 박은희 씨가 아까 두 번의 결혼과 두 번의 이혼을 했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었는데, 두 번째 남편하고도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은희 씨가 그 이제 이혼하고 나서 6년 만인 2010년에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결혼도 33일 만에 결혼을 했는데, 두 번째 결혼도 기획사 대표하고 교제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했으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또 아내로서 참기 힘든 일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박은희 씨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거기는 어느 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정해놓고 다니는 술집이 있잖아요. 이제 뭐 늘 그냥 접대하고 뭐 이러는데 어느 날 옷 벗고 막 이러는데 가슴 한쪽이 반짝반짝반짝 이 털, 얼른 이거 뭐냐고. 나 그랬더니 이제 나하고 결혼한 줄 알고 일부러 놀리려고 여자들이 일부러 묻혔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당함이 믿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뭐라고 해야 되나, 솔직하게 얘기 안 해줘서 다행이에요. 듣는 저희가 더 송구하고 민망할 정도인데 뭘 그렇게 당당하게 이거 놀리려고 묻혀준 거야. 지금 그럴 때요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걸 핑계라고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정말로 낯이 두꺼워도 너무 두껍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 남편 역시 여자 문제로 속을 썩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 나왔지만 여성 화장품을 몸에 묻히고도 장난치다 그랬다고 얘기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남편 박은희 씨에게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주고한 문자를 들키기도 했대요. 그때도 뭐라 그러냐,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럴 수가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다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냐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박은희 씨도 그냥 넘어가고 만 적이 여러 번 있었대요. 그렇게 두 번째 남편이나 신뢰도를 잃게 된 박은희 씨가 견디다 못해서 그러면 좀 이혼을 한 번 했으니까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결국 결혼을 하자고, 졸혼이라고 요즘 있잖아요. 결혼을 하자고 했더니 남편이 결혼을 할 거면 이혼하자고 했다. 그래서 결국 두 번째 결혼 9년 만인 2019년에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인생의 두 번의 아픈 어떤 글쎄 경험, 결혼 실패, 그런 걸 겪게 됐는데, 유인된 평론가님, 그럼 지금의 방은희 씨는 이제 동침이 나와서 그렇게 뭔가 마음은 아프지만 후련하게 고백을 할 정도면 지금은 좀 뭔가 안정을 찾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방은희 씨가 이 프로에 출연해서 결혼에 대해서 아주 좋은 충고를 했습니다. 자기는 두 번의 결혼이 모두 다 사랑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외로움에 미쳐서 합격했다! 기회를 잃은 것 같다라고 이상한 시험.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비록 남편들하고는 결혼도 이혼을 했지만, 그러나 남편 복은 없어도 아들 복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아들이 현재 미국에서 영화 공부를 하는 미국에서? 미국에서 영화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도 한번 아들이랑 같이 방송에 출연했는데, 이게 아들이 마치 남편이자 친구이자 아들이자 또 딸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어머나. 너무나 스위트하고 뭐 저렇게 다정다감한 아들이 있나 했는데, 아들이 엄마한테 연애 상담을 해준답니다. 엄마는 다정하고, 그리고 또 애교도 많고 표현도 많이 해주는, 엄마한테 사랑한다 표현해주는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서 아들이 추천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살짝 연애도 했었고, 연애 상담을 아들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상담도 안 될 거 아니에요. 밥도 사주고 그러겠죠. 모자 사이가 너무나 다정하고 따뜻해 보여서 네. 모든 복을 다 가질 수는 없지만 네. 아들들이라도 있으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우여곡절을 겪은 강민 씨 앞으로는 정말 한탄대로 꽃길만 걸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영준의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머나 지금 뭔가 큰일 난 거 아니고 뭘 사라져요 최준봉 교수님 세상에. 그러니까요. 우선 산에서 사라진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5일 밤 오후 8시입니다. 밤 8시쯤에 부천 원미산에서 등산하던 30대 여성이 흔적 없이 사라진 일이 발생했습니다. 세상에 지금 이곳인가 봐요 세상에. 아니 근데 밤 8시 되면 지금 주위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주변이. 그렇죠. 어두워지죠. 네. 근데 그 이 여성이 다음날 16일 오전 9시 25분쯤에 발견이 됩니다. 근데 원미구 원곡동 원미산 정상 인근에서 한 등산기구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네. 이 사람이 그렇게 밤새 거기 있었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사고 하루 전 여성은 오후 8시쯤 등산을 하던 중 비탈길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돼요. 이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다가 여성은 미끄러져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추락한 여성은 그 충격으로 기절을 했다고 하고요. 기절해서 눈을 떠봐서 움직이려고 했더니 허리가 너무 아프고 통증이 생겨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누워있었는데 다행히 아침에 등산을 온 등산객이 이 여성을 발견해서 구조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아니 일단은 너무 진짜 천만다행 하늘에 놓은 게 네. 상황이 위험한 상황인데 일단 저곳이 어떤 지형이 어떤 곳이었어요 혹시 변호사님? 저기가 미끄러움뿐만 아니라 비탈길의 경사가 기울기가 한 60도 정도 되는 정도인데 가파르다고 진짜 합니다. 가빨라요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고 현장 사진인데 저것만 보더라도 아직 낙엽이 젖어 있는 것 같고 네. 굉장히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걸 지금 보시는 눈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 정상에서 4m가량 떨어진 이 굉장히 가파른 비탈길이었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진짜 저체온증이 올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여성이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른쪽 무릎, 이마에 탈과상을 입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허리와 갈비뼈 통증을 호소하는 상황이라 119 구급대에서 응급처치 필요하고 산악용 들것, 지금 구조하는 사진인데 산악용 들것을 이용해서 여성을 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3월 말씀하신 것처럼 일교차도 크고 아직까지 춥습니다. 그리고 산은 밤에는 더 기온이 떨어질 수도 있고 눈이나 이런 것들이 덜 녹아서 응달에는 굉장히 얼음이 아직까지 얼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3월에 다른 달보다 산악사고 처리 건수가 굉장히 많아진다고 합니다.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기반이 약해져서 낙석이나 추락, 미끄러짐 같은 안전사고 굉장히 잦은 달이라고 하거든요. 구조 헬기뿐만 아니라 구조대원들이 많이 출동하는 대형 사고까지 벌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특히 지금 환절기인 3월에 많다는 걸 유념하시고 상춘객들, 등산객들 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여성분은 이번에는 하늘이 도왔어요. 하지만 다시 혹시 저런 일이 제발 다시 일어난다면요 절대 이런 무모한 행동하면 안 돼요. 이건 도움, 이 소방대원분 물론 소방대원들 힘드시지만 그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지 그걸 자기가 구할 때 내가 큰일 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목이 산에서 바다에서 사라진 사람들인데 그럼 바다에서 사라진 사람은 누구예요 박수만 변호사님? 이번에는 강원도 양양군에서 50대 남성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 10월 오후 1시 30분경 해양경찰에 신고가 접수됩니다. 이 수중을 레저 활동을 하던 50대 남성이 물 밖으로 나올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온다는 겁니다. 당시 이 남성 포함 16명이 함께 수상을 레저를 즐기고 있었는데 이 남성만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언뜻 봐도 지금 일본 일정을 다급한 시간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굉장히 다급한 상황인데 물이니까 시간이 좀만 흘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고가 접수되고 나서 바로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색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경비양 함정이 대부분 동원이 되고 항공기도 한 대가 동원이 되고 그리고 잠수 인원에 민간 드론 수색대까지도 동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수색을 했지만 찾지를 못한 거예요. 찾지를 못했는데 군부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육군 해양부대로부터 야간 서핑객이 있다 이런 연락이 온 겁니다. 거기로 딱 가보니까 거기서 바로 그 서핑객을 바로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구조 활동을 했던 해경 측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네. 우리 그 서핑보드가 이렇게 망가진 게 바다에 떠다니고 있었는데 그걸 우연히 다 잡은 겁니다. 다이버 하시는 분들이 드라이 슈트라고 해서 몸에 물이 안 들어가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도가 다 됐었고요. 7시간 있다 보니까 약간의 저체온하고 돌아올 때는 아주 좋았습니다. 해경이 말하자면 처음에 실종된 4km는 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다행히 부서진 서프 보드를 발견해 그걸 붙잡고 버틴 거죠. 그렇네요. 예. 때마침 거기에 부서진 서핑 보드에 있었던 것도 또 하늘 도왔던 거예요. 그게 없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안전 잘 지키기 바라고요. 지금 전 세계가 바삐바삐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어느 나라로 떠나볼까요? 허재 변호사님. 중국의 한 고속도로로 가보실 텐데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헛소리 절로 나실 겁니다. 어허. 지난달 13일에 포착된 아찔한 모습인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어떤 걸까요, 네? 네, 대형 화물차의 컨테이너 2개가 나란히 붙어서 실려 있습니다. 지금 컨테이너를 일자로 실은 게 아니라 옆으로 붙여서 실은 거예요. 어머나. 2개의 차로를 완전히 정리하고 있고 심지어 번호판도 없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데 보고도 믿기지 않은 중국의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아니 뉴스파이터가 꼭 해외 이색 영상을 소개해드리면 중국은 물론 멋진 것도 있지만 저는 빵당한 게 많아요 진짜. 네, 정말 황당한 게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격자가 지금 화물차를 규정도 이하로 지금 천천히 가잖아요. 2배 차선을 물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뒤에 따르는 차들이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추월도 안 되잖아요. 다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전세 낸 거예요 도로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규정 속도 이하로 주행을 하는 말 30분간 정체가 됐다고 그러고요. 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도 특이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오른 거냐 고속도로에 저기에. 네. 또 톨게이트는 어떻게 지난 거야?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범 위반은 강력하게 처벌해야겠다. 통행료, 연료비 절감을 저런 거 같은 저러면 안 된다. 이런 따끔한 실책이 있지 맞아요. 않았습니다. 절대 저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번도 어느 나라로 떠나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인도네시아를 가보겠는데요. 현지 시간 11일에 인도네시아 문화투어 하면서 갑자기 50여 명의 사람들이 냅다 달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나. 영상을 보시면 어허. 당시 이제 영상이 있는데 골목에서 막 남성들이 뛰쳐나옵니다. 수십여 명이 뛰쳐나오는데 뭔가 뛰는 것처럼 보이면서 아찔하게 막 지붕 위로 매달리기도 하고 네. 건물을 빠져나서 파리를 뛰어넘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네. 주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해 어허. 저게 어디서 건가 봤더니 세상에 수감자들 탁한 거를 세상에 그나마 절반 정도는 다시 잡았는데 나머지 절반 정도는 못 잡아도 하루빨리 검거들까지 달나라게 하지만 저는 그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김명률 뉴스카드 유튜브에 돌아오겠습니다.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합니다. 거기 같이 다양한 프로젝트에 관절이 너무나 속해서 이 정도는 남아야 이름값 다른 코드를 씌워주시면 햇볕살 사오나왔더니 되게 비싸더라. 김명률 뉴스파이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일단 준비하고 있어. 갔다 올게. 그냥 먹어야 돼. 김밥은 뭐 돼? 아니 그거 말고. 그래 그냥 봐.
아니 그게 아니고 빠뜨린 게 아니고 그냥 생각 없이 나가는 거야. 강력한 파워로 우리 집을 깔끔하게 토네이도 청소기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전화로 상담만 받아도 토네이도 청소기 증정. 한번 가입으로 암, 뇌혈관 질환, 신장 질환에 대해서 진단비 수술비를 보장하고 추가로 장애, 질병, 감당비까지 보장되는 보험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봤지. 가입하고 싶어도 술 받은 적이 있어서. 난 약 먹고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 집이라면 가능합니다. 약을 먹고 있어도? 네, 수술 받은 적 있어도? 네, 70세도? 네, 당뇨도? 네, 고혈압도? 소지혈소도? 네. 가입 가능합니다. 디비전의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한편 건강보험. 끝이 아닙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진단금만 비싸게 진단비에 치료비, 수술, 입원, 간병비도 필요하시겠죠? 비비라면 가입 한 번으로 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네, 치료비도, 수술비도, 입원비도, 건강비까지? 네, 가입 가능합니다. 진단금만 주는 게 아니라 진단 이후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보상을 큰 건. 안경보험 들었는데 장애만 보장이 된다고 질병만 보장되면서 진행에는 장애 질병 따지지 않고 둘 다 모두 보장이 됩니다. 강제로 입원해도? 네. 네. 휴대폰 넘어서 기본을 내도 네. 입원해도? 네. 한다고 이번에 다음 수술 이후에도 네. 집이라면 가능합니다. 디비전의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한편 건강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획득까지 보장.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보험. 지금 전화로 당장부터 받아보세요. 한국인의 선택 MBN 뉴스와이드가 방송됩니다. 제 몸만은 마른 가지 덤을 번쩍 들어 짊어진 아이 바로 암. 고작 10살이지만 머리를 짓이기는 듯한 두통, 눈을 일으킬 수 없는 엄마의 공정을 느낍니다. 마른 나무 침대를 만드느라 앙상한 가지에 찔리고 베이기도 수백 번. 새순처럼 보드랍던 손은 어느새 상처로 가득하지만 이를 손에서 놓을 순 없습니다. 친엄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겨진 바로함을 가슴으로 낳아 키워준 고마운 엄마. 아이는 사랑하는 엄마를 두 번 다시 잃을 수 없습니다. 날씨와 안녕 덥게 다른 병원에 가는 잠깐만 작게 와서 일이 없었어요. 아직 가난으로 인해 일터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긴 월 1만 원의 후원금으로 아이들은 끼니 걱정 없이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마음 급해지며 마음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바람과 같은 아이들이 매일 아침 일터가 아닌 학교로 향할 수 있도록 지금 분네이버스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정치 또 뭐라고? 근데 언제는 왜 따라가지 못하고 누구나가 다 많은 기회 속에서 자기의 의견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사람 중심 경제
번째는 나라와 국민이 쪼개져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또 더 높은 선진국, 더 좋은 삶의 질을 우리가 만드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만듭시다. 더 나은 내일. 똑같은 색은 지루하잖아? 서로 다른 색깔로 반짝일 때 세상은 더욱 아름답지. 이제 숨겨왔던 너만의 색깔로 세상을 물들여봐. 남다른 생각으로 세상을 바꾸고 자기만의 길을 만든 멘토와의 만남과 자라금 천사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Y 챌린지에 도전하라. 꿈꾸고 도전하는 청년을 위해 MBN Y 포럼. 자세한 내용은 MBN Y 포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AI의 허가 전하는 오늘의 MBN 뉴스 7 예고입니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 정권 교체 의견이 55.6%, 정권 연장 의견 10.0%보다 우위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4%, 국민의힘이 39.0%로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공공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의원이나 김성은 경호처 차장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현재까지 비상계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강정 관계자 29명, 경찰 62명, 관계자 20명 중 총 11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우 김세련 씨의 유족 명예휴고 이로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 씨가 2022년부터 배우 김수현 씨와의 교제 사실을 김세련 씨의 자작극이라고 표현하는 등 소위 악성 영상을 만들어 올렸다. 패럴림픽 여자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최고 원리 대회 오픈에서 왕찌를 얻고 허벅지 통증으로 1세트를 내주고도 2세트를 내리다는 안세영은 올해 국제대회 사연속 6시 55분 진짜 김주아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 7에서 상담을 요구해. 강력한 파워로 우리 집을 깔끔하게. 토네이도 청소기 쓰리더. 가입, 절대 아닙니다. 전화로 상담만 해도 토네이도 청소기 쓰리더. 상담 질환에 대해서 진단비 수술비를 보장하고 추가로 상해 질병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 들어보셨어요? 봤지? 그렇다고 싶어도 일반 적이 있어서 먹고 있었어. 그럴 것 같은데. 미안해요. 해갑니다. 우리 집도
식용유로 수술도? 네. 진단금만 주는 게 아니라 진단 이후 치료와 회복의 다양한 보장을 하는 것. 잠깐 안경보험 들었는데 장애만 보장이 된다고 질병만 보장이 된다고요? 우리는 장애 질병 따지지 않고 둘 다 모두 보장해 드립니다. 감기로 입원해도? 네. 식중독으로 입원해도? 네. 욕실에서 넘어져 입원을 해도 네. 운동하다 다쳐서 입원해도? 네. 심장으로 입원을 해도 암으로 이혼해도 DB라면 가능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 늑대까지 보장.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보험. 지금 전화로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나의 비즈니스 성공 뒤에는 내일을 찾는 습관이 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나만의 가능성을 찾는 것, 그것이 경쟁력이다.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습관, 가전제품 바꿔야 하는데 사기도 어렵고 처리도 어렵고. 그래야지 이게 자원순환성 우주리필이구나. 근데 부당된 행동은 어떻게 되지? 집에서도 기업에서도 이러고도 홍보공장. 세계 평화를 향한 끝없는 여정. 우리 인류가 소원하는 평화의 세계 이룰 수 있습니다. 전쟁과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여정이 계속됩니다. 선왕동 박물관 그랜드 오프닝. 여러분. 미리미리 인생 이막의 건강을 챙기는 당신께 박스를 박스 뉴반스를 폐렴 부근에 취약해지는 50대 미리미리 박스 뉴반스로 시작하세요. 갱년기 생활 ER 하나 작은 ER 하나로 안전하게 하루에 나를 만드는 변화 갱년기 정도 평가지수 11가지 항목 개선 갱년기엔 ER 하나 끊임없이 새로워진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타임 리스펙트 고은진 인몸 관리요. 인상을 먹고 있죠. 인사도 잇몸 속부터 꽉 잡아주는
하이크, K2. 여기도 콜브리지, 저기도 콜브리지. 비슷비슷한 이름들의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받고 이 정도는 나와야 이름값 하는 콜브리지. 완전히 콜브리지 진짜. 이봉주 씨, 스레이치 짝친데 어때요? 이번 저번 공교단위에 필요 없이 척추지압을 뜨끈하게 꾹꾹 잠까지 바로 너무 편하죠. 한 곳에서 하나로 한 번에 3H 짝친데. 표정이 그래? 사실은 제가 치즈를 쳐먹어. 일만 커져. 작게 말해요. 먹는 약 치즈 있잖아.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먹는 약 치즈. 치즈 치우지 말고 치즈. 어때? 너무 편해요. 아버님, 대충 두시는 아버님도, 어머님,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님도, 어르신, 회복 중이신 어르신도, 쭉 따서 딱 마시는 케어메이트. 타이민의 노하우로 한약물 단백질까지 타이밍 케어메이트. 활력 있는 하루를 위한 영양 가득 센트rum 실버. 생기 넘치는 당신을 위한 영양 가득 센트rum 실버. 50대 이상에게 필요한 기초 영양을 하나를 모두 담은 실버 전용 멀티비타민 센트rum 실버. 일할 때 오래 서 있으면 너무 힘든데 제가 싫어하니까 페이스 너무 테스트 편해서 시작. 아빠한테 선물해드렸어요. Start pace test. 선물 고민하세요? 그럼 이것도 완전 추천해요. 서 있을 땐 느부터. Face test start. 얼굴 테스트 시작. 쏠 모임 통장으로 간편하게 잘 먹니까 모이기가 잘 먹니까 잘 모이기 위해 생긴 모임 통장. 모임 통장은 신한이와 우리는 돌비합니다. 당신의 금융에 희망이, 당신의 경제에 여유가, 신용이 돌면 대한민국의 행복이 돌 테니까. 대한민국을 돌게 하는 힘. 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셨습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역대 최장인 13일째 이어졌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선고 뒤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지금 기하는 걸까요? 아직은 정확한 판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지난 1월 민감 국가 목록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여당은 야당의 줄타내기 외교 위기를 초래했다고 했고요. 야당은 여권의 핵무장론과 대응 상황 때문이라고 일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디렉스 트리플 체어. 미래 모액을 높여주는 워크 체어.
차 먹고. 용이야 밥 먹자. 네, 아직이요. 저 만두 먹어서 배불러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 결론을 종결한 지 오늘로 21일째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 오늘도 헌법재판소에서는 뭐 별다른 소식이 들려있잖아요. 아까 뉴스와이드 시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오늘로서 93일째가 됐다. 이렇게 설명이 있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남은 또 끝나. 학원도 안 가고 복싱도 안 가면서 핸드폰만 또 이렇게 끝나지. 좀 이따 좀 쉬었다가 의자 좀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빨리 결정 안 하고 하는 말이 맞지? 이런 분위기의 말들이 엇갈리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면 끝난다. 복싱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또 케이크만 다 끄고 좀 쉬어. 아니 저 유튜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 현상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되지. 아 지금 이제 그러는데 복싱 이제 저 무조건 가야 돼. 학원도 빠뜨리고 그냥 눈치가 있어야지. 아니 그러면 이거 냅둬요. 그러면 이거 냅둬던가. 그거 가지고 여기 와서 해. 뭐 넓은 데서. 그 대신 이번에는 시험 볼 때도 컴퓨터로 그 디스코드랑 앱이 필요해. 가려? 아니 그냥 그랬는데. 이거 끓이면 돼. 그거 내가 전화요?
그럼 다른 이제 언제 같은 경우는 은퇴해서 수할 때 안보패. 손 입에다 넣지 마세요. 내가 할아버지가 맛있게 비벼줄게. 오늘은 잠깐 일어나고 저쪽에 할아버지 오늘은 맛있게. 그럼 뭐 오면서 기름 좀 가져와. 아니 기름 미우는 비벼주게. 그래야 오늘은
맛있기 때문에 조금 먹어야 돼. 오늘 요 정도 될까? 밥? 좀 더 줄까? 여기 기름이 김치찌개 해서 좀. 그렇다가 갖고 오라니까. 뭐요? 아, 이거 먹어보면 되지. 어이. 뭘? 저 물 필요 없어요. 아, 여기 있어, 어느 거. 야, 냉이, 오늘 좋아하는 냉이.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가는 거지. 물 갖고 오라니까 물이 필요 없다고. 너가 물 먹기만 해봐. 오늘 물 내가 또 왔어. 어디로? 컵에. 오늘 빨리 옆자리로 가세요. 오늘 자리로. 할아버지가 두부랑 김치랑 해가지고 버섯 그냥 맛있게. 오늘 숙제에서 가지 말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배려해 줬잖아.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된장은 모르겠네. 된장이 왜 필요하지? 밥그릇만 가져와도 뭐 덜어 먹으려면 내 거는 돼. 그냥 이거는 왜 안 가져가? 이거 시금치 이거 빨리 된장하고 빨리 가져가 이거. 저 게이트 지원 좀 이라길래 저는 게이트 지원하러. 낱개로. 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해놓고. 나는 그거 이거 통째로 먹냐? 어차피. 아 내가 이렇게 반 들어가. 언니야. 근데 뭐 찌개 빨리. 빨리 와. 또 먹으면 돼. 그날 결혼식에 천안에 안 따라왔다고 섭섭해 죽겠다는 게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뭐? 결혼식하고 천안에 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왔다 이거. 그렇고. 우리 보고 섭섭한데 연구가 자꾸 얼마나 섭섭한지. 참 뭐야? 다치고 싶지. 아유 얼마 생각하고 틀리. 친구들 다 온다는데 뭘 가? 안 왔대. 하나 먹. 누가 안 와? 그날 작은 아들 신혼여행 안 가니까 늦게 왔더라는 밤에. 큰애는 안 왔대. 잠깐만 뒤로. 집에 가봤어. 그냥 갔대? 가보니까. 그러니까 네 아이가 막 뭐라 했다잖아. 이렇게 놓을까? 윤 대통령의 이 탄핵 우리도 안 갔지. 윤 대통령이 직접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구속을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서부 지원을 난도 통영 난도로 난입을 해서 들긴 놀아면 안 갔지. 그래서 훨씬 더
그 가봐야 오늘 세면인데 안 먹으려갖고 내 먹어라. 성가시.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한 얘기예요. 정치권에서 입에 맞는 게 없잖아. 행복하겠다 하는 얘기보다 훨씬 더 어디 가면 우리 거를 만들어 가야지. 야, 우리 거까지 해놓는다고. 아, 충성 누구나간 학교 그로 아디스. 아, 은희야. 뭐라고 심부름 만 해라. 왜? 물 한 컵만 떠와라, 은희야. 거기 놓고. 잠깐만요. 저 지금 뭐 찾고 있어서. 이따 갔다 와서 찾으면 되지. 알았습니다. 어디가 맵나? 매워? 아, 세게 먹었는데 안 맵는데. 그 아다리 걸린 거 같아.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승복하였다는 말이 그야말로 근거를 갖고 믿음을 가지려면 각각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다른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가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의총사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불쌍하기도 하고. 행위가 잘했대요. 없었거나 또 국민의힘이 또 임명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안 했거나 이래서 일관된 과정이었으면 몰라도 동일한 탄핵 과정에서 배치되는 행동, 배치되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걸 허블라이 의견을 맵다. 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허블라이 매워 그거는 하나 아다리가. 나도. 내가 먹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떠왔거든. 아유. 땡큐. 아이고. 할아버지. 니 먹고. 아유. 맛있다 먹고. 당이하고 바로 붙는 것이 의무라고 했어요. 땡겨봐요 가만히. 아다리가. 얘는 너무 매운 거 못 먹겠어. 이거야말로 문제 앞으로 나는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걸 정치권에서 부식시키고 하자.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정확하게 그런 말을 하지를 않았어요. 했어요. 아니 이거 걔는 또 오아이 같지 않냐? 당연히 이거는 이명박근혜 취지의 얘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민주당은 승복이냐 뭐 불복이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거는 누가 봐도 살 보내줄라는데 쪄놓은 게 없더라. 오아이가 되게 고장내버려갖고 못 써. 그래서 나중에 보내줄게. 너는 안 보내야 되는데 그냥. 피해자이기 때문에 승복이냐 마느냐 비는 좀 물어서. 올라가봐. 참가해서 지나서 쭉 올라가면 뭔가 사거리 건너가서 커피집이 있어요. 옛날. 그리고 살집이 있어. 거기가 바로 쪄서 저 옛날 가있잖아. 커피 샀어. 그 소금 한발 얼마인데? 이거 뭐 가서 덜빵가 한 도포 갖다 놓고 하우스 한이 빠져야 먹지.
내가 지금 한 3년 됐나? 그때도 강수가 안 돼. 그래 왜 그러냐니까 자루에 넣어갖고 두드려갖고 뒤집어 놓고 두드려 뒤집어 매 가끔 그렇게 해야 강수가 그대로 놔두면 그거 자루 터진대 그대로 놔두고 그거 그냥 딴데 옮겨가 두드려 펴놨거든 지도부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지도부가 아닌 개별 다시. 의원들에게 간수 몇년 뺀 거는 5만 원, 6만 원 하고 그렇죠. 안 뺀 건 3만 원. 그냥 뺐다가 다시 빼야 돼. 다시 쓴내가 난대. 간수 안 건가 쓴내. 왜 초등학교로 가? 올라가? 아니. 당일에 순댓국이 때 한 병은 끼고 다 계곡적으로. 아 순댓국이 우리 순댓국 여기에 아 이거 다리. 그 다리. 천병원이 어디야? 천병원이야 길 건너면. 그러니까 내가 천병원 있잖아. 응, 길 건너. 글로 쭉 가라고. 그걸 쭉 가면. 사거리 나오지. 그래. 그 조금 가면 사거리를 건너. 건너가면 내가 같이 가야지. 그래갖고 뭐 커피집 옆에 그 사이집이 있어. 커피집 옆에 있지. 바로 빠져. 해가. 그 빠지면 뭐 나락이 어디 있어? 그거 있으니까 이런 거 해주겠지. 줄 걸로? 기계가 있어. 아니 기계가 있는데 나락이 있냐고. 나락이 있대? 나락 있으니까. 물어봐. 그러면은 그 오아이가 그 작살 기계 작살 그 나락으로 보내라고 그래요. 이 빵을 돼 있다고 그러고. 걔는 왜 이렇게 그거 철서방이 그러잖아. 손만 담으면 고장내니까. 근데 할아버지 도깨비 돼요. 도깨비? 네. 누가 꽃게를 그거 없는 거 요만한 거 있다. 옛날 우리 어디도 못하는 거. 그거밖에 안 판대. 엎드려. 그것도 어쩌고 그랬는데 15만 원짜리 사왔대. 근데 가게에서는 못 먹잖아. 집에 그거 먹어야 되는데 손님들. 그거 들고 집에 갖다 놓으니까 얘들 끝나면 와갖고 같이 먹자고. 나 또 회를 샀대. 그러니까 오가이가 그걸 뜯어먹고 막 그런가 봐. 아무도 안 왔는데 주인은 안 오고 내 지들끼리 들어가자고. 지 엄마가 애들 오고 하면 같이 먹게. 몇 개 안 되는 거 그냥 같이 먹자고. 막 삐져갖고 또 간이 오니 그랬대. 그거 뭐라고 아깝냐고 그러고 그랬대. 엄마인데 그거는 포수 같잖아. 그 뭐지 집에 들어간 거. 이게 국민들이라는 건 상식을 이게 그 엄마가 바닥질 한다.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랑 아이고 뭐 그렇으면 계속 주인당 뜯어주면 되겠지. 맞지도 않다. 그건 맞지도 말안 않는데 어딨어요? 안 잡힌다 그죠? 말안 해. 그래. 근데 또 그래갖고 나중에 이따 오면 같이 먹자 그랬대. 약간이라고 그랬어. 응? 당시 박근혜 대통령 밤엔 이제 한다. 박근혜 대통령 이제 무려 63이 엄마를 얼마나 괴롭힌 거야. 걔가 쫓겨나서 봐. 지금 나는 이걸 좀 해라 그러면 서떡서떡 안 하고 됩니다. 됩니다. 알았어. 이것도 없대. 맨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강성 지착을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속상하지. 10배, 100배 버려 볼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인데 저는 이 혼란을 어떻게 잠재울까 정치권의 책임 그래서 정치권에서 어차피 식당에서 다시 그것은 못 먹으니까 들고 왔대. 사갖고 택배를 보냈대. 아니 쪄 갖고 달라고 어디로 보내라 그랬대. 갖다 놓고 했네. 뜯어보면 몇 개 대도 안 하더란다.
그 한 달이나 또 먹을 것도 없고 개별위원회 약간 모습이 다르고 살코기가 이런 거밖에 안 나오더래. 이거를 어떤 상황에 대비하는 그래도 사람 먹고 뭐 어쩌고 했는데 그래도 너무 많더라. 얘는 또 신발했지 얼마 사. 얘는 너무 많고 울산 가서 먹었다 또 남아가고. 그러면은 알았어 엄마 이거 한 달만 뜯어먹고 있을게 이따가 같이 먹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아깝냐 그러고 먹는다고 그랬다고. 소가 딱 그렇고 새끼는 돈이 있나 씨가 뭐 그게 따라다니는 주제에 그냥 눈치 보고 있어야지. 심한 거냐 봐봐요. 좀 쉬었다 가지마. 엄마도 심장이 불편한데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주장을 하는. 장난이야. 그따구 생겨. 아버지 했을 때 그러니까 오직 뭐 못마땅하 뭐 붙었다고 싸우고 그랬더만 얘도 그거를 닮아갖고 어떡하면 소리 지르고 뭐 삐지고 그런다잖아. 저런 것을 이렇게 PR해 놓고 보내주는 것은 안 좋은 거 보니. 그러니까 내가 안 시켰어. 사기다. 저건 샘플로 저런 거 내갖고 저런 걸 보내줘야 되잖아. 싱싱하고 바로 잡아갖고 딱 샘플 보여주고 냉동시켜놓은 거는 안 보여. 그냥 막 보내니까 그래. 축사발 되는지 안 돼. 그래 난 안 사지. 그리고 뭐가 다 실패했을 거야 나는. 그러니까 재구매가 안 되지. 저 여자는 안 사야 돼. 저 여자 내가 알거든. 안 사. 하고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네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구속이 안 된다서 지금 그래서 저는 뭐 탄핵이 남발되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예. 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부족함이 있다, 만전무결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과도하게 뭐 민영 사상에 좀 현실적이지 않은 말고 좀 현실적인 제도 개선은 좀 민주당과 함께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에 반은 답이 되고 반은 답이 안 된 것도 짧게만. 그러니까 지금 저희 자막에 나옵니다만 만약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하지 않았으면 내 헌법재판관들이 분명히 평의할 시간이 있었어요. 대통령.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야당의 줄탄핵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주셨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많이 탄핵을 했기 때문에 그게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연기시켰다, 지연시켰다. 그건 사실 제가 헌법재판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예 다음 주로 연기될 가능성까지 여당은 헌법재판관 생각 머릿속을 다 들어가볼 수는 없으니 지금까지 나온 사실과 여러 정황들을 토대로 저희가 그 내용을 미뤄 짐작해서 추론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그럼 여야의 여론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야야 하이야. 박수 짝짝 박수 짝짝.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고 올해도 걷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일요일까지 다 걷는다. 월요일도 안 나오면 걸을 겁니다. 요즘 매일 집회를 가야 되고 또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또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거의 한 9km 되는 길을 걷고 있어요. 체력적으로 좀 그러네요. 금방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 것에 비춰보면 좀 오래 가고 있는. 그러니까 야당의 총력전이 조금 일찍 시작된 경향도 내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여야 할 것 없이 지난 금요일 선거가 이뤄질 것을 보고 여러 장애 집회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바로.
위원장님. 네. 아까 박주민 의원 얘기. 일주일 정도 총력전을 펴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체력적으로 그리고 밤에는 또 릴레이 의견 개진까지 있으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좀 피곤함을 호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투쟁이라는 거는 시작할 때는 쉽습니다만은 출구가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끝낼 때는 뭔가 명분이 필요한데 어려운데 아마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일부 이제 비법조인 의원들이 법조인 의원들에게 굉장히 좀 질타를 했던 모양이에요. 왜 민주당 의원들, 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정보가 없냐? 도대체 헌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보가 없냐? 굉장히 아마 그렇게 질타를 했다는 게 바로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언제쯤 나올 걸 알면 적당히 그 투쟁을 이제 맞춰서 해야 될 텐데 지금 이제 마냥 늘어지니까 사실 도보 행진을 그만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8.7km를 매일 걷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의원 동의를 아침 그다음에 저녁에 또 늦게까지 또 이 릴레이 발언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하면 누가 그걸 듣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일부 단식하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간이 늘어가면서 이 끝내는 시간이 지금 상당히 애매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력적으로는 굉장히 힘든데 지금 뭐 헌법재판소의 지금 결정 날짜는 아직까지도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결국 그래서 저는 이 국회의원들은요 기본적으로 일하는 장소가 바로 여의도 국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사를 갖고 있는 제1당이에요. 이런 일당이 왜 국회의원들이 가져가는 겁니까?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또 움직이고 본인들이 정말 이루어져서 한다고 그러면 수권정당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강경 후보들의 어떤 선동에 이끌려서 결국 저렇게 지금 강성 투쟁을 하다가 몸만 축나게 생겼습니다. 뭐 일찌감치 삭발을 한 의원들도 있고 조국 혁신당은 아예 뭐 삼보일배도 헌재까지 했고요. 광화문에서 이 도보행진 멈출 수 없다. 노종면 대변인은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다라고 했지만 체력적으로 피곤함은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아예 이런 주장까지 했고요. 장일 지평은 도보행진의 이재명 대표는 왜 불참하냐? 이재명 대표 테러 협박은 자작극 아니냐? 나경원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해서 민주당에서 바로 이렇게 나가버렸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암살계 제도가 수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협박이 이재명 대표의 자작극이라는 망언을 내뱉은 나경원 의원.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제1의 이슈가 대상으로 또 한 번 지도새도 모르게 생명을 잃을 뻔했었습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국회 윤리 제소와 법적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 경고합니다. 안 유명해서 굉장히 투맨인데. 나경원 의원이 어제 SNS에 뭐라고 썼냐면 이거 테러 의혹 자작극 아니에요. 문을 꼭 빠지고 당직자만 도보행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한수위 판미로 맺어내는 거뜬한 우리 그분이 아무런 굳이 작년 1월에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편을 나간 1년 정도 넘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자작극이다? 사실은 본인들이 아무래도 출신이 자작극을 벌였던 정당 출신이라서 자작극이 쉬운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발언 저는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만 정치적 패를 당했던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도 정치적 패를 당했고 그리고 이렇게 의혹까지 잡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작은 문자 하나 놓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강화하자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과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걸 당연히 이해해야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본인들 지지자들 본인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선동하기 위해서 자작극이 의식이 된다? 저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한수위 판미로 맺어내는 뛰어다가 어떠한 우리 충분히 그러네. 우리가 할머니 뿔을 쓴다. 네? 처음에는 뭐 SNS에서 보면은 회사가 건강도 지켜준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제는 조금 지쳐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 지쳐가는 게 당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한수위 모래 판미로 맺은 듯이 뛰어가더라. 안 되면 뭐 그래? 전하기 위해서 저는 이 8km 행진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매일 걷는 것이 과연 필요가 있는 것이 좀 더 필요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투쟁하고 그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왜 대표는 빠지고 우리만 걸어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 저 발언을 빨리 되돌리고 사과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암살 제보 최근에 대장동 재판부 관련 이재명 대표의 증인 출석 얘기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들어온 얘기를 제가 자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불출석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대장동 재판에 이재명 대표는 증인 출석하지 않겠다 신고를 냈어요. 볼까요? 그런데 이 얘기입니다. 증인 재판 증인으로 못 나왔다. 아닌데 재판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유를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런데요. 재판부는 심리상 이재명 대표 증인 심리는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다음 길로 넘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 나와야 된다. 의기천부를 된 저 얘기는 좀 절박해 보였어요.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는 대신 절차를 받고 있거든요. 대신 절차를 받는데 이재명 대표 특위에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된 절차를 못한 상황이고 2일에 걸쳐서 대신 절차 받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대신 절차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나나나나 하루부터 이제까지 모든 게 다 한수위 그놈의 판일이 미친듯이 흘러갔던 한 우리 충분히 그냥 부르니까 미안해 하루지요 본인 재판이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재판이건 재판제를 얘기고 하나 더 더한다 그러면 나경원 대표가 대부분 심한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재판도 또 안 나가신 부분이 연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나나나 신동의 위협증을 이유로 해서 만약 재판까지 안 나가게 되면 사실 그렇게 되면 명분을 만들어주는 듯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의 경고성 발언인데 성부의장 말씀처럼 가서 저 부분은 이제 신동 위협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위험한 발상을 나가는 정도의 연결의 대처를 하는 정도의 능력이 필요했다라는 게 재판이 21일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금요일 야당이 예상이라면